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신경망의 구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니 배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배치 크기를 100으로 했는데 이 100으로 한 것이 어떤 효과를 기인했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표본의 개수가 지금 6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S가 6만이고 배치 크기가 만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엑셀 같은 걸로 한번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메모리가 모자라갖고 뒤에 배경이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음, 배치 저번에 참 저번 강의에서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예, 먼저 이쪽은 표본의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본의 수가 이제 6만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몇 개씩 얘한테 먹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100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폭당 배치 수라고 하는 것은 요 표본의 수를 배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그 6만을 100으로 나누니까 에폭당 배치의 개수가 6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에폭의 수를 지정을 하면 총 학습 횟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경사 하강을 몇 번 수행되는가가 결국 학습 횟수는 결국 경사 하강의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폭을 지금처럼 10번을 했다라고 하면 총 학습의 횟수는 에폭당 배치수 곱하기 에폭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6,000번의 학습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구현한 결과를 보시면은 그 6,0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종종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배치 크기를 100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에폭을 이제 10으로 잡았는데 배치 크기를 100으로 잡으니까 요 에폭당 전체 이제 6만 개를 100개 단위로 쪼개서 하니까는 600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실 점은 이겁니다. 요 시간은 한 판이 다 수행되는 에폭당 시간이에요. 근데 요 다음에 있는 요 시간은 한 조각당 처리 시간입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8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소요가 됐고 800 마이크로 세컨드를 6 이제 600조각씩 600조각 하면은 이제 1초가 이제 총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배치 크기와 성능에 관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배치 크기를 지금 이렇게 이제 특정하게 설정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손실이 어디까지 내려갔나 보면 0.06까지 일단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해 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최종 손실이 0.06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보실 게 이 배치당 훈련 시간이고 이게 제가 8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소요가 됐으니까 그 0.8 밀리세컨드가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배치당 훈련 시간이 이제 0.8 밀리세컨드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치 크기를 왜 100으로 설정했는가? 그죠? 이런 점과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배치 크기를 작게 잡는 이유는 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배치 크기를 크게 잡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표본은 여전히 6만 개인데 배치 크기를 6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에폭당 배치 수는 1개가 되겠죠. 그냥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배치당 훈련 시간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값만 보는 것을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배치 크기를 6만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에폭은 시간 측정을 위해서 한 2번 정도만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야, 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되게 겁먹었는데 뭐야 금방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5번 돌려볼까요? 아니, 10번을 돌려보겠습니다. 10번 이제 돌려보면 이 10번을 돌려보면 제 생각에는 한 평균 120ms가 소요가 됐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치당 훈련 시간이 120ms가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배치 크기를 100에서 6만으로 바꾸면 배치당 훈련 시간이 100배 이상, 한 1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따라서 실제로 배치 크기가 커지면 배치당 훈련 시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네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봐라. 네 말대로 요거는 증가했거든? 네. 근데 요거는 빵초가 됐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배치당 뭐 시간은 잘 모르겠고, 이게 빵초가 됐으니까 어쨌든 빠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큐러시를 한번 보세요. 에큐러시가 20%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배치 크기 100이고 6만이면 에폭단 배치 수가 달라지는데 이러면 에폭을 10번을 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러면 학습 횟수, 지금 총 경사강의 횟수가 10번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같은 비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총 경사강의 횟수를 동일하게 놓고서
총 훈련 시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150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동일하게 보시려면 에폭을 6,000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식에서 학습 횟수가 동일해집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이게 시간이 그 총 시간이 같은가 다른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에폭을 6,000번을 잡으면 이 요 배치당 훈련 시간에서 이미 150배가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돌리면 이게 10초씩 소요가 된다라고 예전에 치면 1,500초가 소요가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다 돌리면 최종 손실은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50번의 그 150배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배치 크기를 좀 더 작게 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작게 잡으면 되잖아. 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배치 크기를 제가 표본 수는 이제 그대로 6만인데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에폭을 한 번만 해도 총 학습 횟수가 6,000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배치 크기를 10으로 바꾸고 에폭을 한 번만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크기를 10으로 바꾸고 에폭을 한 번만 잡으면 6,000번으로 이제 비교가 되니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4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어, 일단은 당연히 빠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더 적은 배치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하면 400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0.4 밀리세컨드가 이제 소요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비교할 만한 게 최종 손실인데 최종 손실이 0.6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80점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최종 손실은 0.6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배치 크기가 작을수록 배치당 훈련 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작은 조각을 씹어서 삼키는 시간이 훨씬 더 이제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배치 크기가 너무 크면 설령 이제 이건 해보진 않았지만 이 손실이 비슷한 수준이라도 그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고요. 배치 크기가 작으면 훈련 시간은 조금 이익이 있겠지만 손실은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능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가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600이 좋은 숫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 6만은 좀 극단적이니까 여기다가 배치 크기 이제 나누기 좋게 600으로 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폭당 배치 수가 이제 그 10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에폭을 60번을 해야지 6,000번이 이제 되니까 그냥 숫자 맞추기 좋죠. 그러면 6만 번을 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최종 손실 얼마인지는 이제 그 기록을 이제 못했지만 600번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번의 에폭이니까. 그래서 이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 배치 크기를 600으로 바꾸고 에폭의 횟수도 총 경험 횟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60번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러면 보시면 평균적으로 3ms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손실은 보면 0.03까지 내려가면서 99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3ms가 소요가 됐죠. 그래서 이제 3.0 이렇게 이제 쓰고요. 최종 손실은 0.03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러시가 99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실험 결과가 그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배치 크기가 증가할수록 확실히 배치당 훈련 시간이 그 증가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값이 좋을까요? 실행 시간과 그리고 이 성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600으로 하면 확실히 같은 학습 횟수에 비해서 손실이 좀 더 낮아집니다. 학습이 좀 더 잘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신에 이 배치 크기를 6배를 증가시켰는데 그 경우에 배치당 훈련 시간은 그 6배보다는 적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배치당 훈련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근데 대신에 손실은 훨씬 더 낮게 도달했기 때문에 이 600이라는 배치 크기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니 배치는 출구조사랑 비슷합니다. 정확도와 속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런 거죠. 이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서 이 투표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면 저녁 때쯤에 그 결과를 알고 싶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 날에나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이 저녁 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말로 박빙인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이 투표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는 편이죠, 요새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속도가 제일 빠른 거는 뭐냐면 배치 크기를 1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겠죠.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정확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런 겁니다. 이 배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미니 배치를 이제 뽑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번 이제 실험해 보겠습니다. 복원 추출을 10번 이제 수행하는 배치 크기를 우리가 이제 10으로 이제 정하고 10개에서 10번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표본들과 좀 비교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원래 표본들은 0부터 9까지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배치 크기를 10으로 이제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0부터 9까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요 초이스는 복원 추출하기 때문에 중복된 값 이제 어떤 값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뭘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가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표본들은 그 트레인 네이블즈의 일부 값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트레인 네이블즈가 5041921314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053046213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같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어떠한 훈련 표본은 이 데이터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그런 손글씨 숫자를 상대하고 싶은데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10칸에 0부터 9까지가 한 번씩 고르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저한테 빠진 게 뭔가요? 제 배치에서 0번 있고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는데 6번이 안 보이네요. 6번 안 보이고 7번 안 보이고 8번 안 보이고 9번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6, 7, 8, 9번이 모조리 지금 날아갔습니다. 즉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이 모형이 훈련을 하면서 지금처럼 일부 유형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손실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경험을 못한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치 크기를 100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100으로 늘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 대신에 요거를 펜다스의 이제 시리즈로 변환을 하고 밸류 카운트로 도수를 세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트 인덱스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치 크기를 100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얘네들의 그 평균적으로 10번씩 뽑혀야 되겠죠. 근데 물론 아닌 것도 있는데 보시면 0번이 11번 뽑혔고 1번이 9번밖에 못 뽑혔어요. 근데 5번은 되게 많이 뽑혔어요. 17번이 이제 뽑혔고 6번은 13번이 뽑혔고 이런데 그러면은 3번이나 4번 같은 애들이 좀 희생을 많이 했죠. 근데 100번을 수행하면 그리고 그런 배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 평균적으로는 10번 정도 이 샘플들이 추출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달라지겠죠. 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배치 크기를 100 정도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0번씩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누락돼서 경험을 못하는 사례가 적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배치 크기를 200으로 증가시켜서 이제 수행해 보면 아예 경험하지 못할 확률은 많이 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한 자리 숫자 정도로 경험하는 게 낮아지고, 그리고 배치 크기를 600으로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더 많은 횟수를 이제 60번씩 경험하게 되겠죠. 평균적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배치 크기를 증가시키면 그 어떤 특정한 배치에서 어떤 표본에 대한 경험을 너무 못해서 훈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치 크기는 큰 게 바람직한데, 근데 이때 유의하실 점은 배치당 훈련 시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배치 크기가 클수록 학습에는 유리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배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배치당 훈련 시간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제 이 비용을 지불할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300짜리 배치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좋게요. 그래서 이제 300짜리 배치를 이제 추가하면 에폭단 배치 수가 20번이 되고, 그러면은 학습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30번을 해줘야지 6000번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배치 크기를 300으로 했을 때 최종 손실과 이 배치당 훈련 시간이 어, 그 100이랑 600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으로 바꾸고요. 에폭수는 30으로 맞춰서 총 경험의 횟수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2ms 정도 소요가 됩니다. 2ms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났고 99% 0.3이죠. 그러면 이제 0.03이고 2ms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600개의 배치를 할 때와 손실의 수준은 동일한데 얘가 1.5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300보다 더 큰 배치를 잡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편이죠. 손실이 거의 0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얘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배치의 상한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300 이상 잡으면 결과는 똑같은데 그냥 괜히 시간만 많이 걸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하셔서 적절한 배치 크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마다 모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서 이 상한선이 어디쯤인지를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 가시면서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 형식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이런 형태의 표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표도 제가 이제 공유 폴더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이거는 노트북은 아닌데요. 그 배치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이제 명칭의 CSV 파일로 제가 이제 올려놨고, 그리고 보시면은 방금 전에 논의드린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반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훈련을 이제 하실 때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냐 하면 189페이지부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적화 기법들,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최적화 기법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데, 더 이상은 이런 구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실험을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보시면 배치 크기를 조금만 잘 조정해도 이 정확도가 99%가 나옵니다. 이거는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으로 딥러닝을 논의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현의 정확도와 효과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이 데이터셋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신경망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법을 비교하고 이럴 텐데 99%가 나와버리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논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 이 케라스 API를 사용해서 더 이상은 뭐 연산에 대해서 직접 구현하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와 신경망의 구성과 관련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이 너무 쉬워서 논의를 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좀 도입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서서히 좀 올려보겠습니다. 패션 앱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적재하신 다음에 그 트레인 이미지즈 하나를 고르셔서
이미지들 출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얘도 이제 작은 이미지라서 오히려 크게 보면은 이게 공감이 좀 안 됩니다. 음, 잠시 이제 적재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제공하는 파일로 하지 않고요. 이 케라스 API의 예시 데이터셋, 요 API가 준비가 되어 있고 패션 앱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앱리스트냐? 라고 이제 하시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더 이상 손글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형식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train images shape하고 test images 이제 shape 이렇게 보시면 요 6만 28 by 28, 만 28 by 28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크를 통해서 train labels를 이제 살펴보시면 0부터 9까지 10개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이거 그 잘못 적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시길 이제 바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많이 다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개 유형이 있는데 이 10개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10개씩 한번 출력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0부터 9까지 손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 0부터 9까지가 뭐인지 도대체 짐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10개씩 10개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림 틀을 과 이제 영역을 10 바이 10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100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으로 안 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유형 필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 필터. 이제 첫 번째로는 요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만들면 반복문으로 이제 쏙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유형 필터고 여기서 이제 요 트레인 레이블즈에서 트레인 레이블즈가 첫 번째로 이제 0인 것만 고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레인 이미지즈에서 유형 필터 이렇게 이제 고르면 여기서 이제 트레인 이미지즈가 이제 골라질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 영역들에다가 트레인 이미지 유형 필터를 적용하고 첫 번째 거를 영역의 그 첫 번째 칸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원리를 상의를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한 방에 생각하는 거는 좀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건 그냥 정렬 이제 문제고. 그러면 이제 0,0 여기 0,0 지점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데 요거를 이제 같은 유형을 이렇게 쪼로록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0,1, 0,2부터 이렇게 쭉 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포문으로 이제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이제 포문으로 한번 이제 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블을 0번으로 이제 하고 그죠? 그럼 이제 요 레이블 값이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고 그 트레인 레이블즈가 이제 유형 필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영역의 개수와 맞춰 가지고 그 트레인 이미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쌍을 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J 번이라고 할까요? 이미지 그리고 이제 트레인 이미지의 유형 필터를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그리고 10개까지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J는 이제 열인 거죠. 열 번호. 그리고 이제 이미 유형 필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된 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이미지를 받아서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행에 이미지 10개가 이제 쪼로록 채워지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네요. 나치 이뉴머레이트를 해줘야죠. 이뉴머레이트 하고 열번호가 나와야죠. 네, 잘못됐네. 어디가 잘못됐나 볼까요? 요걸 이제 그 포문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수동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네. 아까 되던 게 왜 안 되나? 0,0에서 트레인 이미지 필터를 이제 골랐고 트레인 이미지 이제 첫 번째 거에서 수행하고 싶다. 요거는 이제 원래 그 되던 거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안 나오네. 어디서 변수명을 잘못 설정했나? 타이틀 레이아웃이 문제가? 타이틀 레이아웃 때문이었군요. 잠시 이게 타이틀 레이아웃 하면 다른 애들이 비어 있어서 이게 그 출력이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레이블을 이제 하고 레이블들이 이제 행번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행번호가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두 번째 열에다가 같은 레이블에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호 이미지 enumerate train images 유형 필터에서 10개만 이제 고르기 하고 싶고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완성하고 갈게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열에 이렇게 채우면 나머지는 이제 레이블을 이제 반복하면 됩니다. 일단 시간 됐으니까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